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최종장에서 어둠어둠 열매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설명할 때 내 어둠이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것은 악마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이무의 힘에도 유효할 것 같고, 리카의 하얀 능력은 이무의 검은 악마의 능력과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므로 이쪽도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에 더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도 유효하지 않을까 하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 정부가 50억 벨이나 되는 거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무의 약점이 되는 능력이라면 50억 벨이라는 상황의 현상금 이상의 금액이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플라밍고의 대사입니다.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도플라밍고입니다만 수술수술 열매와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하면 세계의 실권을 줄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용 방법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세계의 비밀을 안 도플라밍고는 수술수술 열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실권을 쥐려면 세계의 권력자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수술수술 열매가 이무에게 유효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무고무 열매, 어둠어둠 열매, 수술수술 열매라는 뒤에 일족이 먹은 악마의 열매에 관해서는 전부 이무에게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악마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뒤에 일족 악마의 열매 능력자 드래곤도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려는 최대 세력, 혁명군의 리더라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루피, 티치, 로우, 드래곤,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에이스의 D1족이 입에 담는 악마의 열매는 무슨 인과인지 이무에 대해 유효할 가능성을 품은 악마의 열매가 된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수염이 기술 배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백악기라고 불리는 공룡이 살았고 마지막에 멸망한 시대를 말합니다. 또한 백아라는 말 자체가 하얀 석회암, 분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도버 해협에 유명한 하얀 절벽이 있는데 이 하얀 절벽이 이 백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사용한 것이 흰수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시로에서 연상되는 단어로서 백아라는 단어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무의 능력과 게코 모리아의 능력 사이의 유사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무의 능력은 모리아의 능력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리아는 그림자를 통해 죽은 자를 조종할 수 있고 이무는 도미 리버시를 통해 산 자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10년, 그림자, 그리고 티치의 어둠어둠 열매 사이에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무가 세턴의 다리를 사용해 어둠으로 공격을 복제했을 때 이는 모리아가 땅에서 그림자를 떼어내거나 심지어 모리아가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그림자 분신을 사용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분신으로 섬에 누구든 공격할 수 있었죠. 가벨리에서 6 전설이 이무를 공격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루피가 스릴러 바크에서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을 공격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리 공격하거나 베어도 데미지가 모리아 본체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모리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의 그림자 기사는 모리아의 그림자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무의 그림자 형상일 뿐이죠. 이야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등장한 이 형태는 단지 그림자입니다. 물론 이무에게 진짜 얼굴과 본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반영 또는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록스가 이무를 베었을 때 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저 어둠이나 그림자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진짜 이무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그림자는 이무의 반영이며 임무 수행을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이는 섬 안어디로든 순간이동하며 임무물을 수행하고 공격을 받아도 본체는 상관없었던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과 같습니다. 진짜 모리아가 아닌 반영된 이미지였으니까요. 이는 스릴러 바크의 또 다른 인물 페로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페로나의 첫 글자를 바꾸면 네로나와 비슷하죠?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페로나가 우솝을 상대할 때 그녀는 유령들을 보내 자신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우솝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우솝은 그 거대한 형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어있는 진짜 페로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무도 똑같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체는 다른 곳에 숨겨두고 반영된 이미지를 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모리아는 여러 그림자를 한 사람에게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무가 어떻게 다른 육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무가 오즈의 안에 들어가 조종했던 모리아와는 달리 사탄에 의해 나타났지만 그 원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무의 힘이나 능력이 모리아의 능력과 완전히 같거나 그저 상위 호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유사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리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고대 거인 오즈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무는 현재 엘바프에 나타나 거인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리아는 오즈의 힘을 통제했고 이무는 거인들의 힘을 원합니다. 모리아의 거구 오즈는 처음 소개될 때 마인 그 자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자신을 태양의 신이라고 소개한 로키와 정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서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스릴러 바크는 갓벨리의 자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릴러 바크가 웨스트 블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갓벨리도 웨스트 블루에 있었죠. 갓벨리와 스릴러 바크의 유사점은 오하라의 이론처럼 이미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엘바프에서 우리는 샴록의 거미자 머리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의 고급 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릴러 바크에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케르베로스를 보았죠. 그리고 최근 야마토의 표지 연재에서 드러난 모리아의 중요성, 호즈키 모리아. 이 모든 유사점들은 스릴러 바크가 이무, 그리고 이무와 연결된 것들의 반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무는 스릴러 바크에 등장했던 그 거대한 괴물들일 수 있습니다. 갓벨리에서 이무가 새 턴 위에 나타난 모습은 스릴러 바크의 괴물들과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유사점이 너무 많아 부정하기 어렵죠. 비록 그 괴물들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오다가 세부 사항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릴러 바크에 나타난 괴물들은 하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갓벨리에서 목격한 이무와 오로성이었을까요? 이무가 새 턴과 기이하게 융합한 것처럼 이무가 나머지 오로성 5명 모두와 융합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이는 스릴러 바크에서 프랑키, 상디, 조로, 초파, 우솝이 합체하려다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룩스가 이무에게 날린 모욕, 시궁주의 왕과도 연결됩니다. 오다는 이 용어를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킹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여러 마리의 쥐꼬리가 서로 얽혀 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탄과 이무만 융합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인물들과의 더 큰 융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혹시 이무는 19명의 왕들이 융합된 존재가 아닐까요? 릴리 여왕이 거부했기 때문에 20명이 아닌 19명의 왕이 융합된 것입니다. 이무가 나의 세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릴리 여왕이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명 대신 19명의 왕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비비공주를 원합니다.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스릴러 바크에서 모리아는 섀도우 아스가르드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1000개의 그림자를 모아 자신에게 융합시키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장에서 검은 수염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푸딩은 검은 수염에게 확실히 끌려갔습니다. 표지 연재에서 끌려갔어요. 바노거랑 아오키지에게 끌려가서 거의 감금 상태 같은 느낌으로 그려졌죠? 혹시 기억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만 푸딩이 자기가 없앤 기억 외에도 부활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뭔가 일단 자신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등장해서 편집해서 되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에 필름이 처음부터 공백이면 없는 기억까지 복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기억의 편집이라는 것은 그 없어진 것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푸딩의 능력 범주를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검은 수염은 푸딩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푸딩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검은 수염 역시 원피스 쟁탈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드 포네그리프와 고대 문자의 해석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죠. 푸딩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만족의 hun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이마에 있는 세 번째 눈이고 어릴 때부터 이 세 번째 눈이 징그럽다는 이유로
상당히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놀리고 따돌리는 건 물론 친엄마 빅맘조차도 넌 참 인형 같다고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면서도 그 눈은 징그러우니 머리를 길러서 가려라라고 했을 정도로 오다는 푸딩의 세 번째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뭔가 사만족과 관련된 비밀이 있으며 세 번째 눈을 각성을 할 경우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게 된다고 전해지며 정확히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빅맘은 푸딩을 애지중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니가시마 결전 당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자 빅맘은 급한 대로 니코 로빈을 잡아서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검은 수염이 니코 로빈을 납치하지 않는 이상 푸딩은 검은 수염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입니다. 물론 검은 수염이 니코 로빈을 성공적으로 납치한다고 하더라도 니코 로빈이 검은 수염을 위해서 포네그리프 해석을 해주지는 않겠지만요. 게다가 푸딩의 사기적인 또 다른 능력은 상대방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모가 도미리버시로 상대방의 기억과 자아를 자유롭게 조작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필름을 꺼내 훔쳐보거나 편집해서 마음대로 변조하거나 특정 기억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행위는 최종장에서 너무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딱히 필름을 꺼내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푸딩은 이 힘으로 언제나 밝고 착한 소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억에 관련한 능력이라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의 불완전성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메모리 열매의 능력 같은 경우는 기억에 관련해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메리트가 거의 없게 됩니다. 물론 폐왕색 패기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죠. 이런 능력들을 보았을 때 검은 수염에게 너무 완벽한 도구이자 파트너가 푸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잔 아오키지보다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